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소매 판매 실적이 7월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0.2%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2월 이래 최대 증가율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 여파로 10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마이너스 5.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7.39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인 6.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띈 겁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총 2,51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 6월 30만 명대로 내려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이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꾸준하게 늘어난 데다 지난 11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자동차 수출이 2년 7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6월 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도 6.7%나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재정 위기 여파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줄어든 것이 자동차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린아입니다. 저점 대비 3주 만에 200포인트나 오른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광복절 어제 휴일이었는데요. 휴장하기 전에 이미 종가상 1950을 보여줬던 코스피. 그러나 오늘 조정폭이 또 큰 것도 아닙니다. 1포인트 남짓한 그런 조정인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아 보이네요. 닷새 연속 오르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자 주문을 코스닥 쪽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사자만 외치고 있는데요.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의 5일 연속 팔자가 1950선에선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입니다. 급등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에는 피로감이 잔뜩 묻어나는 형국인데요. 과연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될 때 중소형주로 피해 있는 것이 맞을지 업종별 차별화 예고도 많은데 그 해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 저희가 챙겨봤던 소식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QE3 지연 얘기 나오는 미국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유로존. 우리 증시 부담 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데 당분간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투자가 더 유망한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뵐 텐데요. 오늘 회장의 실형 선고로 오너 리스크가 있는 하나 관련 주식들 단순한 단기적 하락인 건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고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업종 종목별 차별화가 얼마 동안 계속될지 그 여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요. 코스피의 조정 여부가 삼성전자에게 달려있는지 정호영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고 이틀 연속 신고가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향후 흐름까지 체크합니다. 주간 5% 공약주는 윤정훈 주임님 주목하는 지주회사 LS로 설명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해 주실 텐데요.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펜엔터테인먼트, JMT, 모베이스가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조정폭은 3포인트가량이고 외국인들은 현재 3천억가량 현물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의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8거래의 연속 유입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늘 지수는 약보합세로 장을 출발해서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현재도 1950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각 3천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15% 하락한 1954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반면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닷새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480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71% 상승한 48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환율은 9월 QE3 도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화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 1135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지속하고 내고 물량도 출회되면서 현재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상승한 1134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13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의 주가도 보시면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2%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2%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7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주당 6천 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소폭 반등하면서 3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0.21%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한국전력도 현재 0.6% 정도 강보합권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주당 1,000원씩 상승하고 있어서 현재 1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0.4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이 1.15%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1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이 3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4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6%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현재 주당 3,600원씩 오르면서 6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유화학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대로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3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석유도 주당 5,000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KP케미칼이 3.03%, SK이노베이션은 0.3%로 SKC도 현재 0.86% 강보합권에서 4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현재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살펴보시면 현재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3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제강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1.53% 상승세, 유니온스틸도 2.33% 오르면서 1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현 한화회장이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자 한화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김 회장의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한화그룹주가 거래 정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중 상승 반전한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한화는 3.4% 밀려나면서 2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1%에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하나손해보험은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0.4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현재 0.12% 소폭 하락세입니다. 지난 14일에 실적을 공개한 STX그룹주가 상반기 실적 부진 우려감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TX는 상반기 영업 손실이 555억 원, 단기 순손실은 1,234억 원을 기록했고요. STX 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 STX가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STX 페노션도 3.3% 하락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역시 0.97% 조정을 받고 있고요. STX 엔진도 1.42% 밀려나면서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주 모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와 전기가스 업종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현재 1%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유플러스도 3.71%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주당 2,2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칠성도 강보합권에서 13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가 많이 오르네요. 1.6% 급등세. 우리 코스피는 0.1%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서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대신증권의 최진식 팀장님부터 불러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00 올라선 이후에 못 사는지 안 사는지 어쨌거나 사주지 않는 투신권과 계속 사는 외국인. 오늘도 수급은 팽팽한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엇갈린 행보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시작한 현물 매수가 장 마감 무렵까지 계속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위기는 오후 들어서 보합권에서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약보와 강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주식을 사주는 이유 중에 하나, 분명 각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잭슨홀 미팅이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돼 있다곤 하나, 미국 쪽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꽤 괜찮은 모습이어서 Q3까지 나올까 좀 의문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8월에 나오는 이제 7월 그 주요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그리고 7월 비노 일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가 된다면 Q3를 할 정도로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Q3라는 이런 강도 높은 양적 완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더구나 또 유로존의 재정 경제는 악화가 좀 완화됐으면 좋았을 뻔한데 계속 경제 악화세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Q3 모멘텀은 좀 가능성은 줄어들고 유럽의 경제 악화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미국의 Q3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유로존 22 대책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선반영이 된다라면 실망감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망감으로 또 국내 증시라든지 주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22쪽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유럽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리스는 앞서서 9분기 연속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했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의외로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왔더라고요. 네, 유로존은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었고 올해 1분기에 제로 성장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유로존 2분기가 또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끝이냐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경기 침체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 그리고 재정 감축 정책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내서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가 침체가 계속 된다면 유로존 위기국들의 부채라든지 재정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요. 이 시기가 그 위기국의 부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러한 대책들이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이탈리아의 재정을 감축시켜주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단기적인 그 시장 안정 체계에 지금 시장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좀 멀게 본다면 경제 둔화가 결국에는 유로존 재정 위기를 다시 재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위험 자산에 베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포함이 되고 외국인들도 꾸준히 오늘까지 8일 연속 사줍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이렇게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강세를 띠는 이런 오늘과 같은 국면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지난주 주중까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 강세 위에 좀 그 이후로는 코스닥과 개인 기관과 개국이 동시 승리하면서 좀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좀 순환 양상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러한 특징이 반영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의 주도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명확히 되고 있어서 현재는 약간의 순환매 정도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1분기 상황에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뭐 중앙은행들의 대책을 인해서 외국인들이 위험자산을 순매수할 때 보면은 중형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고점은 대형주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보다 고점이 더 빨리 나왔었습니다. 순환매매의 중성주 흐름은 예상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주체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선호 대형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이고요. 중소형주와 코스닥 전반적인 테마로 이렇게 쭉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중소형주, 개별적인 코스닥 재료주, 실적주 이렇게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기기 관련주를 최선으로 보고 있고 그에 가요, 엔터, 콘텐츠, 일부 기계주 이렇게 좀 실적대비 저평성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얘기가 많지만 그냥 순환매의 한 사이클로 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를 더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대형주를 살려고 보니까 많이 올랐던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약간 조정에 들어가는 국면이라 우리 코스피가 갈 수 있느냐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제 일단 외국인 순매수로 좀 최근 상대적 강세를 보였지만 일단 글로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증시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 기간 조정, 기간 지수 정체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되고요. 그때는 순환매 또 일부 중소형 개별주 대응이 유효할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숨 고르기를 할 텐데 그럴 경우에 경기 민감주 대형주를 저점 매수를 해보자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말에 잭슨홀 컨퍼런스하고 다음 달 초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기대감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좀 매력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대응은 이렇게 시장이 약간 정체를 보일 때 좋아 보이는 중소형주로 옮겨 타기보다는 경기 민감주, 대형주를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의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1900, 2000 박스권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좀 염두에 두자라고 하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쉬는 건 당연하다 보여지는데 이러다 2천을 가게 된다면 대형주가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다 말 거면 중소형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휴일이었고요. 14일 날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이제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국의 경기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휴장이었던 이유에서 전일 해외 증시도 다소 좀 혼조세였는데 우리 시장 역시도 금일 혼조세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역시도 이제 외국인은 3천억 넘는 이런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프로그램 매수 역시도 3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러한 베이시스 호전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본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를 통한 매수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일 장중에 좀 뉴스가 있었죠.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 동향에 대해서 좀 분석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뉴스에 따른 관련 하나그룹주의 어떤 동반 하락은 좀 일시적일 것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내용을 좀 보면은 장중에 김승현 회장이 4년 징역 4년 선고를 받으면서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낙폭을 키웠었는데 주식회사 한화의 경우에 주가가 5%대 어떤 하락을 보인 후에 지금 현재는 3%대 어떤 하락을 보이면서 낙폭을 회복 중이고요. 그 밖에도 그룹사내 하나케미칼이나 대한생명 등 대부분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2004년과 2007년에도 이제 구속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그룹은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복수공동 대표 체제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김승현 회장의 부재 시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그룹의 의사결정 체제는 그 변화를 준 상황이고요. 최근에 하나그룹의 펀더멘털의 가장 큰 영향은 하나건설이 이라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그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그 밖에 그룹 내 정유 플랜트나 그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본다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최근의 매수세 유입을 봐서라도 낙폭이 크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고요. 2007년에도 대표의 그 회장 구속권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영향받고 반등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룹 그 총수가 그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뭐 뉴스플로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되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여전히 그 유럽이나 중국 또 미국 등의 주요한 정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 흐름에 좀 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ECB의 향후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좀 높아진 가운데 유로존 재정 위기감이 좀 빠르게 좀 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순매수 입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7거래일 연속, 특히 8월 들어서는 지금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국내 시장을 좀 강한 상승세로 반등 흐름으로 이끌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기대감 형성에 따른 랠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글로벌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경기 연착륙 시그널이 나온다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정책 기대감, 그리고 국내 증시의 추가 반등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상승의 속도와 상승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소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당분간은 뚜렷한 어떤 이슈가 이렇게 뭐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 반등의 흐름을 보여왔던 그런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이 단기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가 뭐 갑자기 급격하게 뭐 매도세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시장은 한 차례 숨고르기 국면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나 어떤 여기서 지수 조정이 뭐 크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수가 좀 횡보하는 국면에서 좀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러한 예상을 해본다면 그동안은 지수 관련주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코스닥을 포함한 중소형 주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을 포함한 실적 호전주는 항상 늘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수 전망은 당분간은 1900포인트, 2000포인트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동안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주도주 없이 뭐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비교적 고르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또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업종이나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3, 4월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전차군단이라 해서 삼성전자하고 자동차만 올랐었거든요. 이러한 차별화 장세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향후에 나타날 업종 차별화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는 측면, 그래서 과거의 패턴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을 좀 감안해 본다면 일단 IT가 가장 주목이 될 것 같고, 또한 유럽 안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익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뭐 화학업종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어떤 이런 그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서 향후에 주도 업종으로 나타날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체크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수 정체 구간 동안 중소형주도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향후 주가 차별화를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IT와 화학에서는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그 외 다른 섹터에도 추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공개 먼저 해주세요.
네, 뭐 업종은 지난주하고 또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비중 20%씩 IT, 화학, 건설, 지주회사 이렇게 유지하겠고요. 현금 20% 비중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종목에만 소폭 좀 변화를 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개별 종목이나 중소형주 쪽까지 쪽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대형주 세 종목을 빼고 IT, 화학, 건설에서 각각 개별 종목 한 종목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IT 쪽에서는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라는 기업은 갤럭시 S3 터치 센서의 칩을 공급하는 업체로 최근에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이후에 3분기까지도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최근 IT 부품주 중에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21선의 조정 행보가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는 애경유화를 한번 편입을 시켜봤는데요. 주력 제품인 가소제 스프레드 추이가 2009년에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작년 그 상반기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자회사인 제주항공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지주회사 전환을 지주회사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자회사의 가치를 대비해 보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끝으로 한라건설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8조 원 규모의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따라서 중견건설사들이 자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한라건설의 지금 PBR이 0.3배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라면 이러한 기대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멜파스와 애경유화, 한라건설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저기서 중소형주 주문이 많지만 언제나 좀 애매했었는데 멜파스, 애경유화, 한라건설 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일명 평택촌놈이라 불리우시는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 적중하셨네요. 왠지 불안하다. 코스피는 일단 멈추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네, 아마도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네. 속도량을 봤을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시간 현재 3,362억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200억인데요. 그러면 대충 따지고 본다고 해도 6,500억입니다. 근데 6,500억이 코스피에서 매수가 나왔는데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다. 아무리 봐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거예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피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무조건 하락한다는 거죠. 만약에 둘 다 매도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논리가, 우리는 저점에서 싸게 매수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털어주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고, 만약에 이제 왜곡이 계속 너무 심해서 올라가면 그냥 코스닥에서 수익 내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을 이용하자는 거죠.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제가 조언한 대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1775에서 50에서 75%, 1800에서 75에서 100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일단 여기서 코스피 정리하자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있으면은 코스닥으로 갈아타자.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시점에서 이제는 뭐 잡아야지, 반대로 누구나 다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던져야지, 이러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는 코스피는 혼조세,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내일 예상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결국 이제 삼성전자 등락에 따라서 이제 조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코스피가 1950을 넘긴 하는데 왠지 불안하다,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그나마 지금 수급이 좋아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결국 그겁니다.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코스닥은 아마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로 결정되냐 그런 흐름이겠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광복절 전일에 팔고 재매수하더라도 일단은 좀 밑에서 싸게 잡았으니까 현금을 좀 챙기자. 절반 이상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식 비중은 여전히 같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이제 종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900선 이상이면 직장인 25, 전업 50%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1950선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0, 전업 25%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율이 1대2거나 혹은 어쨌든 코스닥을 더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비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비중 내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또는 어떤 그 업종의 그 어떤 비율인데요. 일단 그거 지켜주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아주 친한 지인한테 조언한다 그러면 코스피 다 던져라. 더 가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그냥 적당히 매매하면서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타이밍입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금일 특정 종목, 특징주 하나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밑에서 워낙 싸게 잡으셔서요. AS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가스공사 이제 036460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주에 해당합니다. 보통 전기가스 업종 자체가 다 가치주인데요. 현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올해 이제 추세가 좋습니다. 최근에 좋았었는데 이게 절대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력 상승 중인데요. 지수가 조정할 때는 계속해서 보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쪽 계통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수가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갈 때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주 점검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22630인데요. 정확하게 7월 23일 제가 1,485원에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가격이 12,720원인데요. 이게 20% 목표가가 12,582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욕심 부릴 때가 지났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 20%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코덱스 인버스를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렸었는데 왜 제가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량주를 잡고 싶은데 도무지 이거 지수하고 100%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겁난다. 그런 분들에게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충분히 20% 이상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침에 제가 인버스 말씀드렸었는데 없는 분들은 그냥 현금만 들고 있기 좀 불안하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잡으시면 무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20% 현금을 하고 인버스를 한번 살 때가 왔다라는 추천 점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천넘 정호영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랍입니다. 이번 순서는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삼천리 자전거 이번 주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어제 휴장을 제외한다면 추천 후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8,000원 도달했고요. 박지훈 과장님과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에코프로는 1% 정도 수익 중입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SGA 역시 0.5% 정도 소폭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베이직하우스 전거래일까지 수익률 1위를 달리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장중에 13,400원으로 목표가 거의 근접했다가 나흘 만에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 수익은 2.4% 정도로 소폭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갓현상 대리의 두산인프라코어가 2.6% 정도로 유일하게 승수 중입니다. 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쉽습니다. 오늘 장중에 목표가 거의 근접했었는데요. 베이직하우스 AS 부탁드립니다.
네, 베이직하우스를 13,500원까지 목표가로 잡았었는데요. 현재 모습은 코스피가 이제 쉬어가면서 같이 이제 동종목도 좀 상승감에 있어서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500원 목표가까지는 뭐 유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30%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확실히 이제 중국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지금은 그냥 단기간에 짧게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지금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추천해줄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일 추천해드릴 종목은 대형주인데요. 그중에 예. 이제 LS라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 LS 산전, 그리고 LS 엠트론, LS 니코동 재련을 해서 여러 자회사들을 이제 보유 중에 있고요. 자회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경우에 전선 전력 그리고 전력 시스템까지 전력 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력에 대한 투자가 기업들마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혜택까지 받으면은 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LS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매출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LS 전선입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투자가 조금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순이익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비교하게 되면 순이익 전망치가 80% 이상 증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이점이 있고 중동에 대해서 중동 지역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뭐 전력 산업이란 자체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산업인데요. 시가총액 대비 뭐 2.7조 원의 시가총액인데 매출액이 12.3조 원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전년 대비 작년에 이제 LS 같은 경우에 9만 원 선에 있었고요. 지금도 작년하고 이제 비슷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만 원 선 돌파를 두 차례 정도 시도를 했고요. 올 2월에 그리고 올해 지금 8월 달에 지금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뭐 전반적으로 이평선의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순이익 전망치가 발표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제 상승 초입 국면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아주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9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5%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오늘은 지주회사 LS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3,200억 이상 순매수 해줘도 코스피의 약보합세는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플래너의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함께 하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속적인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외국인 수급은 딱히 모니터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는데요.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4일 기점으로 해서 현재 종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30일까지는 IFRS 적용 기업들은 예외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이라든지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미반영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또는
또는 작년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특히 2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3분기라든지 4분기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여러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보합세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에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합이라든지 횡보 모습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코스피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 출회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아직까지 높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싱 매매 전략으로 코스피 부분에서 일정량을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 중소형주로 갈아타고 그런 거라기보다 수익이 좀 낮다면 대형주 조금 현금화해서 그걸 이제 중소형주 사는 데 쓰자라는 얘기신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 뭐 중소형주인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중소형 스몰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및 제작을 검사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휴대폰 갤럭시 S라든지 뭐 애플의 그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도 카메라 모듈, 휴대폰, 특히 애플과 삼성에 둘 다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하이비전 시스템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보증권 스펙이라는 종목에서 인수 합병이 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바뀐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 즉 BW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출하대 물량이 유통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버행 물량을 리스크로 잡아두시고 향후에 실적 자체가 증가한다를 보기 때문에 3,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급소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버행 우려 때문에 급락했었네요. 예,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오버행 이슈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면서 3,000원대에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원대에 간략하게 안착을 하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지금의 3,000원 초반대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훼손이 된 게 아니라 충분히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행 이슈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3,000에서 3,200원 정도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3,700원 정도 가격까지 좀 중간 기간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바로 4,000원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돌파에는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가 그리고 3,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괜찮겠죠? 예. 예,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가 추천주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중소형주 스몰캡에 굉장히 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기존 포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규 팀장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죠. 펜엔터가 추가 매수돼서 비중이 가장 큰 상태 여전하고요. 5% 비중 가장 작게 실린 게 지난주 비중 반 줄였던 JMT 수익 실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모베이스, 제닉, 대양, 전기공업이 각 10%씩 실려 있었는데요. 자, 수익률을 보면은 12% 수익이 난 게 대양, 전기공업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요일날 급등했었고 제닉도 지금 편입일이 지난주였는데 일주일 만에 8%가 났으니까 아주 선전한 거죠. JMT를 이제 10% 정도 오늘 다 빼겠다 이익 실현 사인을 주셨고, 자, 펜엔터 가장 부진한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펜엔터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펜엔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먼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도 5,000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먼저 중요하게 달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예능 교양 부분에서 감가상각 부분이 일정 부분에 떨어졌고, 그리고 또 일본 펀드 쪽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2분기에 처리를 하고 3분기에 해를 품은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해외로 수출되는 이익 부분이 3분기로 이월이 되면서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3분기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금 구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 자체 내에서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약 10% 정도 일부 매도를 해서 포트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5,000원 구간에서 충분히 횡보를 하거나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페너테인먼트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000원 깨면은 오히려 재매수 관점입니까? 예, 5,000원을 깼을 때는 기업 자체의 펀드멘털이 이상이 없고 다음 분기에 실적이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오히려 5,000원 구간 미만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포트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좀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좀 줄이자 페넨터 설명이었고요. 이제 차례로 다들 수익이 좋아요. 페넨터 빼고는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했던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편입을 하고 나서 다시 주가 자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47,000원, 48,000원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47,500원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횡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5만 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닉 같은 경우에는 동방 CJ에 이미 납품이 됐고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중국에서 그 하이드로 마스크 팩의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실적을 가름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전기공업도 만만치 않게 수익이 좋아졌는데요. 예, 대양전기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급등을 했습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는 9,000원과 만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호가 자체의 금액 자체가 틀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1,000원, 12,000원 전고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MENS 부분이 현대라든지 만도 부분에서 납품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사실은 1차 목표가인 11,000원을 한번 터치는 해줬거든요. 이제 계속 홀딩인 거죠? 예, 11,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안착하는 것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갤럭시 S 10.1 부분이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케이스도 모베이스에서 여전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이 지속적으로 잘 팔리게 될 경우에는 모베이스 또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행보하는 장사에서 강하게 갤럭시 S2가 국내에 판매될 경우에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베이스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하게 된 JMT라는 종목입니다. 네. JMT 같은 경우 최근에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2분기 실적 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는 4,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물량을 오늘 수익 실현해서 차후에 JMT의 3분기 실적을 지켜보고 다시 한번 편입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아주 잘 비중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JMT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이 있습니다. 김상균 팀장님의 약간 조정된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보여드립니다. 오늘 신규로 하이비전 시스템이 10% 들어갔고요. 이제 안 보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JMT입니다. 지난주에 절반 줄였고 오늘도 역시 10% 정도 이익 실현하고 포트에선 빠지게 됐습니다. 페넨터부터 제니까지는 기존 종목이지만 페넨터는 비중이 너무 40%로 많이 실려 있어서 오늘 10% 정도 줄인 결과 30%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격과 함께 좀 오늘 신규 추천주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버행 이슈가 좀 불거진 종목이지만 지속적으로 호실적 기대하면서 3,000원과 오늘 종가 사이에 분할 매수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닉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당부 주셨고요. 대양전기공업도 1차 목표가 안착까지는 계속 홀딩입니다. 모베이스 모두 좋고요. 페넨터는 약간 오늘 비중 축소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너의 연구소 김상균 팀장의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포트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오늘 약간 조정 보일 것 같지만요.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